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복소수 편입니다. 복소수에서 첫 번째는 복소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복소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개념 설명하고 대표 문제, 기본 문제부터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복소수라는 녀석이 뭐냐면 복이라는 게 복합이라는 의미거든요. 짬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합 비타민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종합 운동장 이런 말도 하잖아. 종합이랑 복합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소수의 종류는 복소수는 크게 실수와 허수로 표현되어 있다,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소수의 표현은 복소수는 반드시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짓죠. 그래서 복소수는 뭐 3 플러스 2i라고 쓰기도 하고 1-i 이렇게 쓰기도 하지. 그리고 보통 복소수란 녀석은 일반적으로 z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z라고 아니어도 불러도 되는데요. 뭐 a라고 불러도 되고요. 뭐 알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으면 z1, 뭐 z2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자,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되어 있다.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복소수 예를 쭉 적어봤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선생님, 복소수라면서요. 얘는 왜 복소수죠? 얘는 왜 복소수예요?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되어 있다면서 왜 이런 애들도 복소수라고 합니까? 자,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 짓는 거 맞아. 근데 얘는 z가 실수부는 2고 허수부는 없어요. 0i. 그래서 0i라서 생략한 것 뿐인 거예요. 됐나요? 마찬가지로 5i라는 녀석은 z는 분명히 허수부가 5라서 5i인데 실수부가 없으니까 0 플러스 5i인데 0을 생략한 거야. 자, 우리 생각보다 수학에서 생략하는 거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분의 4 그러면 분모 1은 생략해서 4라고 쓰고요. 5 곱하기 1 그러면 또는 1 곱하기 x 이렇게 됐을 때 곱하기 1은 생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의 2제곱은 3 곱하기 3 해서 9 쓰지만 2의 1제곱은 그냥 2라고 쓰죠. 1은 생략합니다. 뭐 1.50에서 0은 생략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2랑 5와 1은 좀 다르게 특별한 녀석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는 반드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복소수가 있다? 그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다시 한 번 더, 복소수는 반드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복소수의 두 번째는 복소수의 종류. 우리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복소수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복소수를 구분지어보자 라는 거야. 복소수는 순수한 실수가 있고요. 순수한 허수도 있고요. 순수한 실수도 있고 순수한 허수도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얘는 누구냐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고, 마찬가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는 거야. 되시겠어? 그 다음에 실수는 좀 다르게 색칠을 해보자. 실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요, 요게 실수가 되겠죠. 허수부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0도 있고 음수인 마이너스 1도 있고 양수인 2도 있네. 그 다음에 순허수, 순허수는 이런 녀석들이 순허수가 되는 거예요. 5i나 마이너스 3i, 실수부가 없는 거. 그래서 복소수가 될 조건이 되게 중요하죠. 복소수가 실수가 될 조건. 실수가 될 조건이 무엇이다? 실수는 허수부가 0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부는 0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건 허수부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렇지, 순허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게 많고 이 단어는 허수를 공부하는 거니까 순허수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가, 이 개념이 시험 문제의 주제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녀석이 분명히 시험 문제의 주제라는 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순호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순호수는 좀 특별하잖아요. 실수는 그냥 허수부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순호수는 실수부는 0이고 허수부는 0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면, 자, 다음 복소수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이게 이제 제일 심한 개념이지. 복소수라는 녀석 우리가 공부한 걸 한번 정리해볼까? 지금까지 정리. 우리는 뭘 공부했냐면, 첫 번째 복소수의 뜻을 공부했지. 맞나요? 복소수의 뜻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뭘 공부했냐면, 두 번째 복소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어. 그럼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소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각각의 특징. 그리고 무엇으로 그 특징을 구분지을까? 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엇으로 복소수의 특징을 구분지을 것인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금방 말한 것들이. 자, 복소수의 뜻도 공부했고, 복소수의 종류도 공부했고요. 복소수의 특징을 공부할 건데, 미리 결과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복소수의 특징이라는 녀석은 무엇으로 구분지을 거냐면, 그 복소수를 제곱을 했을 때 뭔가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소수라는 녀석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게 사실 복소수의 특징을 알아내는 데 가장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복소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복소수는 제곱을 하면 0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복소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복소수는 제곱을 하면 다시 복소수 또는 허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됐나요? 다시 복소수의 특징을 공부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복소수의 특징, 무엇으로 구분짓겠다? 복소수를 무엇했을 때, 제곱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주제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 우리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실수는 어떤 녀석이냐면 대소비교가 가능한 수라고 그랬어요. 대소비교를 할 수 있는 수를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소비교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다?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왼쪽에 있는 수는 오른쪽에 있는 수는 왼쪽에 있는 수보다 당연히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수는 다시 말하면 수직선 위에 있는 수라고 말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수들은 사실 실수인 거죠. 그래서 실수의 종류는 수직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수직선에 있는 수 중에서 0인도 있고, 그죠? 0도 있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네요. 0도 있고, 0의 오른쪽에 있는 양수들, 그죠? 음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제곱을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우리 앞에서 순수한 실수가 있었어. 그 순수한 실수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목표는 제곱을 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잖아. 자, 실수를 제곱했어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들어갈까요? 실수를 제곱했대.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어떻게 됐어? 음수를 제곱하고 양수 제곱하고 0을 제곱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제곱을 하니까 항상 그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맞나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란 녀석을 제곱을 하면 왜 이래? 실수란 녀석을 제곱을 하면 항상이다. 0 또는 양의 실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실수의 특징을 공부하고 허수의 특징, 순허수의 특징을 공부하는 게 주제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주제로 좀 챙겨두시면 좋겠네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됐나요? 자, 이번에는 실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뭘 배워야 될까? 그렇지. 순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야. 실수 말고 허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 자, 허수란 녀석은 대소비교가 가능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수직선에 없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 음수 따질 수가 없는 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3i는 2i보다 크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마이너스 2i는 음수다, 0보다 작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 그냥 음의 부호인 거지 음수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됐나요? 자, 허수의 종류가 뭐 있었어? 순허수도 있었고 앞에서 배웠지만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순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곱을 해보자고 했어. 자, 순허수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순허수가 뭐였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5i랑 마이너스 3i 이런 걸 순허수라 그랬다, 그지? 자, 이 순허수를 직접 제곱을 하는 거야. 여러분 순허수를 막 제곱을 해보는 거죠. 제곱을 해보니까 2i의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얘는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2i 제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가 되실 거고요.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그렇지 3이 될 겁니다. 자, 순허수란 녀석은 제곱을 하니까 음의 실수가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항상 음의 실수가 돼. 자, 우리 앞으로 돌아갈까 다시 한번. 얘는 실수란 녀석은 제곱을 하면 항상 양의 실수도 있고 0도 있어. 됐죠? 차이점이 있지. 복소수마다 각각 다른 종류가 있는데 복소수는 실수도 있고 순허수도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는데 이 복소수를 무엇 해봤더니 제곱을 해봤더니 실수를 제곱해봤더니 순허수를 제곱해봤더니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제곱해봤더니 직접 한번 써볼까요? 실수 2를 제곱해봤더니 마이너스 3을 제곱해봤더니 0을 제곱해봤더니 순허수 마이너스 5i를 제곱해봤더니 2i를 제곱해봤더니 순허수 1 플러스 3i를 제곱해봤더니 2 마이너스 i를 제곱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각각의 복소수를 제곱을 해보니까 실수란 녀석을 제곱하니까 0이 되기도 하고 양의 실수가 나오고요. 순허수를 제곱하니까 전부 다 음의 실수가 나오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제곱하면 그냥 다시 허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복소수의 종류를 구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곱이다 라는 걸 공부하게 된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개념 정리. 복소수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요거를 이제 다 빈칸 쳐서 여러분이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블링크 처리해 볼게요. 자, 됐죠? 자, 복소수의 종류는 어떻게 된다? 복소수의 종류는 그렇지 세 가지가 있어요. 실수, 순허수, 순허수가 아닌 복소수. 그 중에서 복소수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실수가 될 조건이 뭐였다? 실수가 될 조건은 그렇지 실수부는 괜찮은데 허수부가 0이 되어야 되고요.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부는 0이고 허수부는 0이 아니다 라고 그러겠죠. 물론 i가 붙으네 i가 안 붙으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복소수의 특징, 복소수, 실수의 특징은 제곱을 하면 0제곱, 양수제곱, 음수제곱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 특별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은 요거. z를 무엇 했더니 제곱을 했더니 0보다 크다. 복소수를 제곱해서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걔는 실수부도 0이 될 수 없는 거죠. 0이면 제곱하면 0이니까 이런 것들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를 제곱을 했더니 값이 주어졌는데 걔가 음의 실수가 나왔어. 그러면 허수부의 값을 결정 짓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정확하게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 풀면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챙겨 두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가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거야. 조금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두시고요. 요건 대표죠. 요거는 필수적으로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녀석들입니다. 얘는 모르시면 안 되지. 그죠? 허수가 0이다. 그 다음에 실수부호는 0이고 허수부는 0이 아니다. 이게 대표 문제죠. 가장 기본 문제, 필수 개념입니다. 이건 필수 개념으로 꼭 챙겨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제곱 여기 제곱에 대한 얘기 여기 있죠. 요거 제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거를 발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전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챙겨두셔야 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자, 실수의 조건을 아느냐, 허수가 될 조건을 아느냐, 빨간색 이 부분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녀석을 실수라는 말을 숨겨서 또는 허수라는 말을 숨겨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 이렇게 크게 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요. 정리 끝나면 한번 설명해 보시고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첫 번째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그냥 그래요. 많이 어렵지 않아. 사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 1번 다음 물음에 왜 답하라 뭐 나오고 올라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복소수가 나왔는데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렇지. 문제를 보니까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됐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죠? z제곱 음의 실수.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됐다? 무슨 말이야? 그 복소수가 시작 말해주세요. 복소수가 무슨 수다? 순호수다. 그지? 순호수이다. 이렇게 된 거죠. 복소수가 순호수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 순호수가 됐으니까 순호수가 될 조건을 생각하셔야 되죠. 순호수가 되려면 실수분은 0이고 허수분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식을 보면 z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네. 그래서 z를 실수부와 i가 안 붙은 애랑 허수부 i가 붙은 애랑 해서 구분 지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실수부가 0이 돼야 되죠. 순호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부가 0이 되니까 x는 3이구나.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자, 이번에 또 마찬가지 문제에서 뭐라 했니? 이 복소수를 무엇했어? 제곱하면 복소수를 제곱했다? 뭔가 특징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복소수를 제곱해서 뭐가 됐어? 음의 실수가 됐다. 음의 실수가 됐다고? 그러면 된다. 얘도 복소수가 순호수구나. 복소수가 순호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복소수가 순호수다. 그러니까 일단 복소수란 녀석은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 지어야 되는데 얘는 구분이 다 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실수부 i가 안 붙은 애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0이 돼야 되고 i가 붙은 애 a제곱 플러스 2a 허수부는 0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된 거야. 자, 얘를 인수분해 하면요. a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0이 되시겠죠?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되거나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데 a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 a가 마이너스 2가 안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밖에 될 수 없어서 답은 3번이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복소수가 이번엔 알파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 알파라는 녀석은 알파 제곱이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음의 실수가 되도록. 음의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본 거야. 단단단단. 그럼 당연히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 지을 건데 자, 여기서 약간 센스 있게 좀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일일이 세 개를 다 전개하는 것보다는 i가 붙지 않은 애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그럼 얘를 전개하면 네모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5i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i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지 말자. 그냥 냅둬 일단.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이너스 25 되는지 아실 거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n 전체에
i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수부와 허수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녀석이 반드시 실수부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이 반드시 허수부가 될 겁니다. 그죠? i가 붙은 애랑 i가 붙지 않은 거니까. 자, 근데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생각은 실수부 2-n 제곱 마이너스 25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요런 접근 되게 중요해요. 직접 풀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는 거. 필요하면 전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좀 쉽잖아. 얘는 2-n 전체의 제곱은 결국 얼마가 돼야 돼? 25가 돼야겠지? 0이 되려면 따라서 어떤 수의 제곱이 25니까 얘는 플러스 5거나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n을 구하시면요. n은 마이너스 3이거나 따라서 n은 얼마냐면 7이 될 건데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n은 7이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한번 보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조건이 뭐가 있느냐. 정리는 다 돼 있다. 그지? 복소수는 일단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Z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랬네. 자, Z가 실수가 되게 하라. 실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지? 실수가 되려면 허수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허수부가 0이 된다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허수부가 시작. m 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야. 얘가 0이 돼야 돼.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m-2, 그 다음에 m-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실수가 되려면 허수부 0이 되니까 m은 얼마냐면 m은 2 또는 m은 1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조건 보자. z제곱이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이라고 그랬어. z제곱이 음수가 되는. 여기까지 됐죠? z제곱이 음수가 되는 이라고 했어. 음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지? 그렇지. 실수분은 0이고 허수분은 0이 되면 안 돼 라는 게 생각이죠. 자, 실수분은 0이니까 m-2, m-2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는 0이 안 된다 라고 보실 거야. 자,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m이 얼마거나 m이 2거나 또는 m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 하면 좀 전에 인수분해 해봤지만 한 번 더 해봅시다. 따라서 m이 얼마 되면 안 되고 2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m은 1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려고 그러면 m은 2가 돼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m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그런데 그렇게 되는 녀석을 우리는 m2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m2는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실수가 되게 하는 수는 m인데 이 녀석이 m1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m1이야? 라는 게 조금 걱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를 좀 잘 읽어달라 그랬어. 뭐라 그랬냐면 0이 아닌 실수라 그랬거든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실수일 때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실수라면 이 분모란다. 실수분은 0이 될 수 없어요. 맞니? 이 실수분은 0이 될 수 없어. 따라서 여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였죠. 문제에서 풀 때.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0인 실수는 안 되니까. 이런 것이 되게 특별한 조건이죠. 0이 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실수인데 z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지금 이 말과 같아요. 0이 아닌 실수라는 말.
0이 아닌 실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0이 아닌 실수, z가 0이 아닌 실수가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z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됐니? 헷갈리지 말고. 이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문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거만 열심히 제대로 이해하면 대표 문제는 꼭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를 풀면요. m-2가 되고 얘는 m 플러스 1이 됩니다. 0이 아니어야 되니까 m은 뭐가 되면 안 되고 2가 되면 안 되고 m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m은 2가 안 되니까 m은 1이 되겠지. 그래서 아하, m1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m1은 1이고 m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면 답은 0이 되겠지. 됐나요? 자,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2번 문제가 제일 그나마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같고요. 기본 문제 중에서는 이건 꼭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문제를 풀어주긴 했지만 이 문제는 필수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4번은 특별한 문제죠. 요 4번은 심화 문제로 기억해 두십시오. 심화 문제로 요 4번 문제는 자, 챙길 것만 잘 챙겨 두시면 돼요. 4번 복소수가 있는데 z제곱이 나왔어. 일단 그지? z제곱이 음수인데 그리고 그 값이 9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z제곱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복소수라는 녀석을 제곱을 했는데 일단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생각. 그 복소수 z는 어떤 수다? 순어수야. 근데 순어수인데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얘가 순어수인데 그 값이 9야. z제곱이 마이너스긴 해. 음수는 알겠어. 근데 걔가 9야. 순어수다 그랬는데. 자, 복소수는 그냥 순어수라고 두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지? z는 ai 이렇게 두시면 되겠잖아. 근데 걔를 제곱했어. 순어수다 이러지 말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이겠지? 아,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된다고? 아, 따라서 a 제곱은 9가 되겠네. 아, 순어수 부분, 허수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렵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z가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첫 번째 단계 복소수 z를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자, i가 붙은 애, i가 붙지 않은 애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문제에서 제곱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복소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됐다. 이 부분이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라는 거죠. 이 녀석은 0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 값이 얼마다? 9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고? 요 허수부가 얼마가 된다?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x-2y 플러스 1이 얼마인 경우? 0인 경우에 2x-y 플러스 2가 뭐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x-2y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경우에 2x-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이다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연립해서 푸시면 되죠. 연립해서 푸는데 자, 여기 연립 풀려면 여기 2배 먼저 합시다. 그럼 2x-4y 플러스 2는 0. 마찬가지 연립하면 2배 하면요. 2x-4y 플러스 2는 0 되겠죠. 자, 빼볼게요.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3y. 빼면 사라지고 빼면 마이너스 3. 따라서 y는 y는 1이 됩니다. y가 1이니까 대입을 하시면
x는 1이 나오겠고요. 자, 마찬가지 빼면 마이너스 3y 빼면 3이 나오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 값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2. 그래서 2와 4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없냐 왜? 알겠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여기까지. 자, 3번은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풀이는 했지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수고했습니다.